현직자가 알려주는 코알못 가이드. 네, 코알목 가이드 3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금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 투자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리스크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비트코인이라도 뭐 어느 자산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있는데 이 월스트 케이스랑 베스트 케이스를 비교해봐서 네. 이제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이제 모든 투자는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네, 판단을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 월스트 케이스를 먼저 알아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해킹 당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우리 이제 해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아무렇게나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또 해킹에 관한 뉴스가 또 많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고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해킹은 거래소의 해킹. 그쵸. 예, 거래소나 뭐 지갑이 털린다거나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10년이 넘게 지금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해킹이 없을 거다라고는 단언은 못하지만은 네. 일단 10년 동안 그런 해킹이 하나도 없이 작동을 했다는 거는 신뢰도가 그쵸, 있다. 그쵸,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해킹이라고 하면은 네. 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비트코인도 일종의 소프트웨어니까 버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버그가 남아있을 확률은 되게 적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뭐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확률이 뭐 0은 아닐 테고 뭐 굉장히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네. 잠깐 조회를 해봤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블록이 쌓인 수가 64만 7,557개였거든요. 예. 근데 평균 블록 시간이 10분이니까 네. 이걸 10 곱하면 650만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650만 분 동안 안정적으로 한 번의 이슈 없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니까 코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산력에 관련된 거죠. 이 연산력을 여러 노드에서 이제 연산력을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떤 한 군데에서 연산력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장악을 해버리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쌓여진 그 장부의 기록들을 자기 맘대로 마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센 컴퓨팅 파워가 나타난다면 예, 그렇죠. 쉽게 용어로 51% 어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네. 하는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어려운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네요. 예, 그 굉장히 숫자가 높은데 네. 1억 3천 테라해시 펄 세컨드예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은 네. 인간이 만들어낸 슈퍼컴퓨터가 서밋이라는 이름의 컴퓨터예요. IBM에서 만든 건데 이 슈퍼컴퓨터의 연산력이 204 테라해시예요. 204요? 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억 3천 테라해시라고 했으니까 몇 대가 필요한 거죠? 계산도 잘 안 돼. 네, 계산도 잘 안 돼. 엄청 많이 필요한 그렇죠.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연산력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양자 컴퓨터에 의한 비트코인 암호 네트워크의 암호를 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네. 그게 일종의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약간 2번이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리스크이긴 한데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은 지금 계속 연구를 하면서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는데 네. 이게 비트코인한테 리스크가 되려면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갖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못 갖는 상황이어야만 이게 네. 리스크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이 해킹이 당했을 때 예. 비트코인의 가치는 예. 어떻게 될지 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고 코빗도 맛이 가겠죠. 베스트 케이스는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베스트 케이스는 일단 전 세계 공용 통화가 되는 거죠. 약간 지구 정복 같은 느낌.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1화 때 제가 비트코인 내재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화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이제 내재 가치를 이제 왜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네. 제가 이제 화폐가 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시발점에서는 생필품이나 수집품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원해야 되는 이유가 그쵸.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사람들이 원해야 되는 내재 가치는 뭐냐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재 가치는 뭐냐면은 제가 1화에서 얘기를 했던 그 비트코인 기술을 머니 사용할 오버. 수 있는 네. 회원권, 그렇죠? 머니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네.
사용할 그렇죠. 수 있는 회원권, 이게 내재 가치인 네. 거죠. 그 내재 가치가 메트칼프 법칙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늘고 있거든요. 예, 그 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블록체인 상의 지갑 주소가 있잖아요. 지갑 주소 중에서도 액티브 어드레스, 특히 이 2020년 들어와가지고 2분기 들어와가지고 좀 급격하게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보더라도 네. 좀 내재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사용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거 플러스 통화 가치 또한 이제 늘려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통화 가치는 이제 모네터리 밸류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쓰다 보면은 내재 가치 이상으로 거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면 쓸수록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그러면 네. 회원권으로 좀 예를 들면은 네. 회원권을 진짜 행사하려고 쓰는 게 내재 가치고, 나 이거 모아둘래 하고 이렇게 모아두는 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트칼프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네. 가치를 사실 네트워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꼭 이게 메트칼프의 법칙을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네트워크의 가치를 측정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밖에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의 베리에이션이 좀 몇 개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사용자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꼭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숫자 곱하기 3에 비례한다든지, 값어치랑 사용자 수에 대한 그 관계는 좀 다른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연구도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메트칼 법칙의 어떤 공식을 제가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메트칼 법칙의 그 의의는 어떤 정확한 공식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용자 수에 비례한다는 그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원칙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가 어디까지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전 세계 공용 화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말하면 되게 그 알레르기 반응 보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약간 그렇게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구 정복 같아가지고. 예, 저는 여기서 베스트 케이스를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투자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세컨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가치 저장 수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처럼. 교환까지 안 가고요. 교환까지 안 가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업사이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금의 시가총액이 네. 10조 달러인데, 네.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300조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 몇 배예요? 30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이 한 $10,000라고 치면은 30만 불? 3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3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것도 좀 약간 너무 세다. 네. 예. 그래서 한 1억 정도로 저희가 타협을 타협을 많이 해서 1억 정도로 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세컨드 베스트 케이스랑. 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세컨드 베스트 케이스는 1억 원을 했고, 네. 월스트 케이스는 이제 0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똑같이 적용해 보자는 거죠. 50%. 세컨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랑 네.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랑.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가중 평균을 내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반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0으로 가는 경우랑 비트코인이 1억 원이 가는 가격, 이거랑 똑같은 확률이라고 가정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면은 285%가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을 1,30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하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싸다. 그러니까 이 확률은 여러분께서 각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넣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0이 될 확률이라는 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인 거고,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예,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새로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도 많고, 아까 해킹 얘기도 사실. 그쵸, 그런 것 네. 중에 하나인 거고, 네. 굉장히 오해가 많아서 비트코인에 대한 6가지 오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아이고 뭐 기억이 안 나.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다음 시간에 6가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